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가장 고민이세요? 메디톡스 15%에 26만 8천 원에 26만 8천 원. 그러면 네, 지금 조금 손실 구간이실 것 같거든요. 조금이 아니지 2만 원 이상이 내려가. 2만 원 이상. 그렇죠. 지금 어떤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 좀 가장 좀 고민이 되실까요? 이거를 수요일 날인가 샀는데 저번 주 수요일이요? 네. 한다고 화면에 네. 뜨고 걸리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27만 2천 원대 팔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왜 가는데 팔아 그러고는 안 팔아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네요. 네.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우리 대표님과 예, 예. 함께 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지금 메디톡스를 들고 계신데 대표님은 어제장에서 메디톡스 24만 6,100원을 지금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4% 넘게 하락을 했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좀 많이 손실 구간이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셔서요. 아마 최근에 요 흐름에 좀 최근에 약간 급등이 좀 나왔었던 게 있거든요. 메디톡스가. 근데 우리 시청자님 아시죠? 메디톡스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보톡스 회사로 알려져 있고 뭐 대웅제약하고는 약간 소송이 서로 이게 네. 균주 논란이 있어서 뭐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보톡스의 대명사인 회사가요.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도 좀 코로나19에 뭔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주 백신 개발 전문 기업에다 백신에다가 뭐 백신 개발 지원, 그러니까 백신 개발 지원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리 메디톡스 하면은 그동안 이제 보톡스로 유명한 회사였고 워낙에 맞아요. 이제 이쪽에서는 뭐 강자로 알고 있지만 점점 이제 사업 영역을 조금 넓혀가는 좀 다르게 좀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아주 시작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메디톡스도 뭔가 이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주가는 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최근에 한 4일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한번 아마 이 시간 통해서 박윤진 대표 하면은요, 5개월 이동평균선에 거의 뭐 전도사처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잠깐 일시적으로 매수해서 잠깐 눌려 있었더요. 제가 그랬죠. 이 추세가 살아있으면은 또 금방 복원이 돼요. 내 매수가까지가 또 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또 오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5개월 이동평균선이 그동안에 끊임없이 하락하다가요. 이게 지금 한 7월장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틀었죠. 5개월 이동평균선.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 사살 이제 그동안에 이 급락했던 것을 추세로 완전히 돌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고 주가 모양도 지금 여기서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요.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내가 매수했는데 들어가서 물렸어요. 괜찮을까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아주 더 뭔가 아주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으신 거 포인팅을 잡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돌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점차 이제 그 보톡스 회사의 어떤 영역에서 좀 다른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좀 넓혀가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 241선 부근에 있어요. 241선이라는 거는 어때요? 1년 전 주가예요. 1년 전.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부분은 메디톡스의 이런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 1년 전에 산 사람들 다 손실이에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1년 전에 산 사람들은 무조건 손실 구간이었다가 이제 손실 구간이 이제 자기 매수가 정도 오는 거죠. 241선 산 사람들이. 그렇다면 여기서는 주가가 약간의 흔들림이 생기겠죠. 마음에 동요가 되죠. 내 매수가까지 왔는데 1년 전에 물렸는데 1년 물렸는데 내 매수가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매물이 조금 추가가 되겠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봐서는 시청자님은 딱 1년 전 주가의 어떤 흐름에 지금 매수하셨다라고 보고 여기서는 좀 또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물려 계시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는 30만 원 정도는요. 이 종목이 지금 추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30만 원 정도 왔을 때 주가가 30만 원 단기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갔는데 여기서 막 흔들리지 않고 주가가 에너지가 더 보강이 되고 더 강해진다 그러면
더 홀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쯤 왔을 때는요, 저희 국고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30만 원 선으로 짚어주셨고요. 더 주가가 힘을 받고 강해진다면 홀딩하시면서 다시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그때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 매수가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1,200원에 15%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아, 근데 네. 이게 너무 기간이 제가 한 2개월 이상 됐거든요. 아, 2달 이상 갖고 계셨구나. 네. 그럼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시겠어요? 언제 팔아야 될지도 궁금하시고 어떤 게 좀 그리고 가장 고민이세요? 차트도 네. 약간 쌍봉 느낌도 들고 이걸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좀 기다려야 되는지 뭐 어떻게 지금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지금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시지만 그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제가 봐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왜냐면은 제가 지금 매일같이 아마 많은 투자자님들한테 제일 많이 붙는 질문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 네. 네. 이거 들고 있어야 될까요? 말을까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근데 역시 이제 아까 쌍봉이라는 표현도 한번 하신 거 봐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식을 아예 모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고 워낙 관심 많으시고 또 좀 매매도 조금 좋아하시고 제가 봤을 때 2개월인데 2개월 기다리셨는데 정말 주가가 오르셔서 답답하다 하시는 거 보니까 좀 트레이딩도 좀 좋아하시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시청자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뭔가 그 걱정되시는 부분이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요. 월봉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5개월 이동평균선 보면 바닥 살아있죠. 살아있고 월봉의 다들 주가도요. 월봉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해놓고서 여기서 월봉에서 이격 조정을 받아버리면 이렇게 이격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5개월 이동평균선의 공간이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이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여기서 공간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이격 조정이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새가 어떠냐면 월봉에서도 보면 여기서 한 차례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선 지금 이 부분은요. 거의 박스권이죠. 박스권이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 박스권이 좀 이쁘게 박스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일봉으로 좀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N자 나오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난 고점도 돌파하지 못하는 고점이 낮아진 거거든요. 지난번 고점. 그러니까 쌍봉은 쌍봉인데 쓰리봉을 한번 칠 수도 있었을 텐데 쓰리봉도 약간 낮은 쓰리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 부분이 여기인데 이 부분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 종목은 3만 원 정도가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3만 원을 지켜준다면 어느 정도 월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면 또 본인 매수가보다도 밑에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면 괜히 또 잘못했다가는 또 이 손실이 나버리고 또 여기서 매도하기도 조금 수익이 좀 아깝기도 하고 뭔가 더 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은 맞긴 맞습니다만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 종목이. 그리고 밑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지만 거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더 가기 위해서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지금 응집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전략을 드리고 싶냐면 3만 원 깨지지 않으면 난 끝까지 들고 갈 거야 하는 전략을 하나 드리겠고요. 아니면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나중에 3만 원 부근에 매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저 전략을 좀 즐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라인 3만 원 선을 지켜준다면 끝까지 홀딩해 보시는 전략과 또 현재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 재매수하시는 전략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네, 상하 프론테크 네, 매수가 보유 중. 49,900원에 20%입니다. 그러면 좀
손실 구간이시죠, 지금 우리 시청자님. 예. 네,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걱정되세요? 제가 너무 고점에 잡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자꾸 흘러내려서 걱정이 돼갖고요. 그렇죠. 네, 언제 좀 월요일 날 또 더 떨어질까봐. 네, 사실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연결해서 잘 도와드려 볼게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목소리에서도 고민이 느껴집니다. 대표님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도 3%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 아닌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시청자님 고민이 이제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도 좀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도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무 고점을 잡은 게 아닌가? 네. 아마 들어가실 때도 내가 너무 고점에 매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셨을 텐데, 자, 일단 상하 프론테크 하면요.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의 또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용 멤브레인 시장을 진입을 한다는 거는 뭐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 테마들, 경제 테마들은요. 계속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계속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조금 약간 눌려 있을 뿐인데, 상하 프론테크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월봉을 한번 보면 월봉도 기가 막히게 지금 상승해 있죠. 그런데 월봉을 큰 월봉 2개, 3개가 나왔어요. 한 3개월을 주가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나니까 공간이 5개월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이만큼 공간이 뜨니까 여기가 이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격이 더 가서 여기까지 갔더니 더 추가적으로 가지 않고 주가가 어떻게 옆으로 누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월봉에서 누웠다는 거 2개월을 누우면요. 우리 시청자님들 아까 2개월 기다리는데 힘들다고 했죠. 네. 2개월만 누워버리면 다들 그냥 쓰러지십니다. 솔직히. 그래서 2개월 이렇게 누워버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러면 5개월 이동평균선은 뭘 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5개월 이동평균선은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오고 맞닥뜨릴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격 조정을 거의 조금 있으면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올 때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쌍봉의 형태로 약간 이 박스권이 이렇게 일봉상에서 나온 거죠.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지난 이 3월장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빠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요. 이 세력선이라고 제가 부르는 33일선, 이 부근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은 없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은 하실 것 같은데, 이 33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요, 계속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구간에 생각보다 또 빨리 복원도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도 20%인데 그냥 더 제가 추가 매수를 하라고 하진 않겠고요. 그냥 가지고 가셔서 본인 매수가가 올 겁니다. 5만 원대도 저는 이제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5만 2천 원, 5만 3천 원대도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부근에서 정말 그냥 매도하고 다시 잡을지, 아니면 좀 저희한테 고민을 또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5만 원 선까지 좀 진입을 한다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다시 전화를 주시면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많은 종목 고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윤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처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문자 샵 8338로 박윤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온라인 무료 특강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 94,000원에 보유 비중 40%입니다.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 48,0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세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매수가 17만 5천 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마지막 종목 부광약품입니다. 매수가 4만 원에 보유 비중 35%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 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는 94,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SK하이닉스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8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종목은? 매수를 하셨는데 네. 또 비중도 상당하네요. 40%라 맞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좀 한번 물타기, 그러니까 좀 단가를 좀 낮춰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워낙에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예외성이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물타기 하라고 말씀 참 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이닉스가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추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추세를 보셔야 돼요. 정말 좋은, 이 종목이 정말 좋은 내용이 있고 실적이 좋다 그러고 TV에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일단 추세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네. 추세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하면 우리가 이 회사가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 우리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없어질 회사도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가 뭐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복원을 못 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구간이 지금 나왔는데 시청자님도 여기서 아마 매수를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가에서 빨리 물렸더라도 다시 한번 복원이 되려면 5개월 이동평균선이 반드시 살아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바이블이에요.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SK하이닉스를 보니까 이제 그나마 여기 5개월 이동평균선이 하락해 있는 구간에 또 여기 지금 주가도 캔들도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완전히 제가 이제 분봉을 한번 예민하게 한번 뜯어봤더니 지금부터는 하방은 좀 경직된,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진 않고요. 네.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반등이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끌어당기려면은 이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주지 못하면 올라왔다고 해도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지 추세를 돌리는 반등이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면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부분에서는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좀 매도의 구간으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94,000원이면 여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이번 반등이 여기까지만 나오면 어떡하죠?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바로 예를 들어 85,000원 부분이에요. 85,000원까지 나왔다가 거기서 또 한번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본인 매수가는 여기인데 돌파 못하면 여기까지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한 20% 비중을 86,000원 선에서 좀 축소를 하시고 전략을 드리자면 그때 여기다가 매도를 20%하고 나머지 20%는 이쯤에 왔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하는 거죠. 네. 그럼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고 좀 뭔가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겠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마냥 들고 있으면 그냥 내 매수가까지 오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여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싫다 하시면은 이런 전략을 한번 택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이 나온다면 반 정도 보유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4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네, 대표님 에코프로 어제장에서 4% 넘게 거의 5% 가까이 선에서 59,9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 구간이세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네, 에코프로는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수익이 나 계시고 지금 아마 들어가신 이유는요. 아마 본인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뭐 재료나 이 종목이 뭐 2차 전지 관련주고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재료를 보고 추세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이런 게 이상적인 매매인 거죠. 아주 높다고 생각하지 있네요. 마시고 저는 매매를 하면서 전문가로 나와서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요. 급등한 종목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보고 추천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추세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급등한 종목이 더 상승하고 더 상승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물리더라도 저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무조건 저는 매매하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제 기본적인 어떤 성향은 그렇다고 보고요. 에코프로를 보면 그래서 이 추세가요. 이거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무 이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격이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이 주가하고 이제 이격이 이렇게 공간이 떠버리면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보셨죠. 그 전에 추세가 살아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눕는 걸 보셨죠. 몇 개월. 누워갈 수도 그럼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만나는 구간에서 또 한 번 세차 상승이고 이런 식의 주가는 항상 올라오는데 다 절차가 필요하고 올라오는데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는 그런데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공간이 떠 있지만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공간이 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아직도 더 가려는 힘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본인의 매수가가 지금 48,000원이면요. 48,000원이면 최근에 매수가가 여기 위에서 매수를 하신 거네요. 저는 좀 밑에서 매수했다고 봤는데 아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지금 일만의 수익이 나 계세요. 그래도 나 계신데 이 수익이요. 조금은 변동이 나와서 내 매수가까지 왔다고 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셔서 매수가 밑을 보고 매수가를 사수하시면서 이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뉴딜 정책이 또 바로 나왔고 또 테슬라의 또 배터리 데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은 어제도 봤지만 굉장히 복원력이 세거든요. 좀 눌린 듯 하지만 또 올라오고 눌린 듯 하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수익이 못 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추세를 타는 모양에서 가정에서 그럴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요. 계속 홀딩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차네요. 1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주 계속 또 상승을 해주는 부분인데 종목인데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제가 현대차를요, 지난주에도 아마 상담을 했어요, 이 시간에. 네. 우리 앵커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현대차가 쌍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네, 약간 그런 느낌들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쌍봉이 형태가 그대로 나왔어요. 지난주는 이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눈에.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건 쌍봉이 형태로 좀 깨졌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봉상에서는 그런데 월봉상에서 보면은요, 여전히 5개월 이동평균선이 살아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이게 약간 시간이 여기서부터 소요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다 그랬죠. 이 주가가 여기서 뭐 내려오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려 세우든 추가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할 텐데 그 5개월 이동평균선이 좀 올라오겠죠. 좀 올라올 때까지는 주가가 쉬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힘을 좀 보셨고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1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좀 어저께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마 17만 5천 원은요, 금세 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내일부터 쉬어간다는 건 아니고요. 월요일 날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17만 5천 원이라는 단가에서는요, 매도를 하셨다가, 비중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셨다가, 좀 더 그보다 더 밑에 나오는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부터 현대차가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급하게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보다는 당분간 누워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크게 빠지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온다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기간에 대한 어떤 이 축소,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시면 기간을 단축하고 싶으시면 조금 이 늘어지는 기간에는 아예 현대차들 보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재차 매수하는 한 2개월이나 1개월 후에 재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봐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문자로 접수된 마지막 종목인 부강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 35%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참 이슈가 많은 지금 종목인 것 같습니다. 부강약품 문자로 접수를 받을 때도 꼭 좀 부탁드린다는 멘트들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여러분들이 또 접수를 해주셔서 선택이 됐는데요. 지금 36,450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부강약품은 참 인기가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부강약품을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이 종목을 보니까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강약품도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고 나서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공간이 떠버리니까 2개월 쉬었죠. 그리고 5개월 이동평균선 여기 닿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5개월 이동평균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또 여기 쉬어가는 분위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나와도 일시적인 반등이지 이게 추세를 이 전고점을 다 완전히 벗겨버리는 이 전고점을 벗겨버리는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쉽진 않다. 올라온다면 이번에 올라오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침 4만 원대는요 한번 올라올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잘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추세를 굉장히 예쁘게 돌려나갈 구간이 한번 올 것 같은데요. 향후에 그때 재매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잘 좀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매수를 해보는 게 낫겠다. 매도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자 접수된 종목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메시지와 함께 문자가 접수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클리오입니다. 지금 19,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10%를 들고 계십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앞전에 매도 시점을 놓치고 나니 회복이 안 됩니다. 대응 전략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짚어드릴까요? 네, 어떡합니까? 저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님도 앞으로는 자, 월봉이 좀 살아있는 걸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월봉이 내려가고 있으니까는 대응을 못하니까 계속 하락하는 거고 내 계좌는 계속 녹는 거죠. 이거는 이 추세가 살아날 때까지 이 종목은 안 살아납니다. 네. 반등이 나와도 일시적인 반등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지금 19,400원이면은요. 그래도 아주 높진 않아요. 다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19,000원 선을 한번 잘하면 올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매도를 해서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아직 추세가 상승을 방향을 더 이렇게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클리오까지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RFHIC 종목을 좀 봐드릴게요. 항상 차분하고 예쁘신 박윤진 대표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9,521원에 매수가 되었고요. 비중은 15%래요. 9월 7일 선물 옵션 말씀도 있으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대표님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저는요,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요, 이 종목이요, RFHIC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굉장히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시장에 5G 종목도 너무너무 핫한 종목이 많아요. 굳이 RFH를 가지고 너무 씨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오셔서 편안하게 있으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정말 더 탄력 좋은 종목도 있으니까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